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주 방송 때도 그렇고 결국 단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스닥 쪽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 좀 더 반등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반등은 더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한번 기술적 분석 때 좀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늘 기본적인 거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RP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S&P, 이제 ISM 제조업, 비제조업, 미국 쪽, 한국 수출액 전년동 기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사실 레벨이 그렇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오히려 좀 비싼 편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레벨입니다. 아주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이제 이걸 또 버핏 지수로 S&P를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로 봤을 때 최근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국내 쪽 이건 이제 크레딧 살펴보면은 이제 여전체 대비 회사채 스프레드는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가야 될 길은 더 많기는 합니다. 아직 여전히 고평가 영역인 거는 분명한 상황이고요.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죠. 이제 서울 아파트 PIR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이랑 경기도, 인천 아파트 최근에 이제 좀 가격이 좀 올라갔던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인천 쪽이 확실히 좀 많이 빠졌다가 좀 많이 좀 반등했던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R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쪽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실질 미국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질 미국 사업용 부동산은 좀 반등하다가 약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질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주택, 전국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반등을 보이다가 재차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인당 주택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공급량이 줄어서 집값이 결국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계속 천인당 주택수 결국 공급량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늘어왔어도 주택 가격은 올랐죠. 사실 올라가는 게 주택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돈이 대출이 풀릴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가격을 이제 살 수 있냐 없냐가 더 구매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현물 대비해서 이제 KRX 금 대비해서 금은 지금 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 90% 정도 수준까지 거의 평균치까지는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나머지 지표는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분양이 확실히 좀 많이 줄은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뜬 거부터 볼까요? 그럼 이제 상대 강도, 이제 relative strength 해서 이제 상대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스닥 확실히 많이 약하고요. 이제 미국 쪽도 확실히 많이 약해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국내보단 조금 더 하면서 100은 넘어섰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의약품 조금 약해지고 있고요. 강했다가 기계 쪽도 마찬가지고, 운수 장비는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부동산 인프라 쪽이나 보험 쪽, 이런 쪽이 확실히 조금 과거 대비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추세는 섹터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 사항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먼저 볼까요? 뜬 김에 수급 같은 경우 보면은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이제 숏 포지션이 소폭 조금 감소했다.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양쪽 다 그렇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 살펴보면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현선물이 조금 매수로 들어와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반등을 좀 했다라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수급은 여전히 아까 보셨다시피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좋지 않은 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수가 못 올라가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여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신용잔고랑 코스닥 시총도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수치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7.9조, 뭐 거의 18조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 가량 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부터 먼저 살펴보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 살펴보면은 뭐 미국 쪽 실질금리가 약간 조금 그래도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쪽은 실질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하는 RP가 끝나면서 그 부분이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BEI가 약간 빠지면서 금리가 그냥 조금 횡보 정도 수준에서 좀 머물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B 쪽 부채랑 자산 쪽, 자산이랑 부채 쪽 살펴보면은 이제 TLTR로 결국 대출 쪽은 다 감소가 됐고 결국 이제 증권 쪽만 감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물가는 뭐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확실히 2%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랑 변동은 없습니다. 결국 일단 일본도 RP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뭐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 일본은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이제 물가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일드갭으로 살펴보면은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고 뭐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입니다. 뭐 긴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P랑 뭐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 봐도 일드갭 둘 다 고평가인데 오히려 이제 국내 쪽이 더 고평가 영역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한 레벨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죠. 동행해서 갑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국내나 미국이나 그냥 우리나라 주식이 못 올라간 거는 그냥 미국 주식에 비해서 성장률도 낮고 ROE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은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이제 연준 대차대조표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676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증가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TGA 정부 현금이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76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제 반대급부로 또 이제 RRP 같은 경우에는 49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QT가 좀 축소가 됐죠. 그래서 QT가 4월부터 이제 국채가 50억 달러, MBS는 350달러 그대로. 그래서 결국 국채가 250이었던 게 50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월에 이제 200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 순유동성과 총자산은 똑같이 36억 달러 정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FI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지만 BDI가 조금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뭐 나머지 쭉쭉쭉쭉 넘어가고 뭐 다 봤었던 데이터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뭐 특히 사항 없는 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도 여전히 고평가고 뭐 나스닥도 통화량 대비해서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다 지나가서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이제 SFR 빼기 EFFR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쭉쭉 또 넘어가서 오랜만에 오늘 좀 OECD 데이터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살펴보면은 뭐 경기 선행은 다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 이게 경기 선행이 어디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 값이 되게 많이 다르긴 한데 이제 OECD 데이터 기준으로는 뭐 다 조금 약간 상방을 향해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OECD CPI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진 못해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죠. OECD 전체를 봤을 때. 중국 쪽이 확실히 디플레이션 구간에 있고 나머지 나라들도 생각보다 좀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매번 얘기를 들었지만 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매 판매라는 게 결국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과거 이제 7, 80년도 물가가 높았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수요가 더 높았던 거고 문제가 생겼던 2000년, 2008년도에는 공급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왔던 거죠, 사실. 그러다 이제 쭉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수요 공급이 다 비슷하게 얼추 맞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둘 다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재정정책이나 이제 SLR 푸는 것 때문에 수요는 다시 정상화가 됐고요. 근데 이제 공급량이 늘지를 못하는 게 이 갭만큼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 요인이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이 쉽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좁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국내 쪽은 아무래도 이제 가처분 소득 때문에 이제 이자 비용이 훨씬 증가가 돼서 소매 판매는 급락을 하고 있고 산업 생산 같은 게 좀 올라가면서 확실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국내 쪽은 사실 그래서 물가 걱정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덜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긴 하죠. 여기는 이제 수요가 조금 더 강한 편이고 수요 곡선보다는 낮지만 공급이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것도 지우고 나서 생각을 이거 보면은 이제 미국 쪽 이제 결국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인데 지금 3월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감이 된 거죠. 지금 단기 국채는 조금 오히려 발행이 준 겁니다. 이게 1600억, 10억 달러 정도가 해서 더 찍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결국 단기 국채 이제 발행을 찍어야 되는 게 이 3월 동안 단기 국채를 엄청 찍어야 되네요. 결국 3,440억 달러 정도 좀 크게 찍어야 되고 장기 국채도 1,700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3월에 찍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지금 계속 찍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이고 결국 3월에 남은 게 5,100억 정도 100억 달러 정도 큰 폭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T 같은 경우에는 달당 50으로 이제 4월부터 감소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제 250에다가 곱하기 3하면 750 정도 하니까 30 정도 더하면 되니까 뭐 이번 주 하면은 거의 얼추 맞게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고 MBS가 이제 월에 350인데 이제 그만큼 못 하고 있죠. 거의 달에 뭐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택도 없는 수준, 200도 안 되는 상황이죠. 100, 한 70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산이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좀 그래도 증시가 조금 괜찮을 수 있는 건 이 순유동성이 그래도 좀 플러스로 가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요인은 이 TGA가 떨어지고 있어서 정부 현금이 떨어지는 만큼 조금 순유동성은 좀 증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지급준비금이 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은행하고 이금융을 다 합친 전체 대출금이 뭐 계속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는 RP 때문에 이제 예대율이 좀 낮아졌었다가 결국 이제 1월 기준으로 91% 수준까지 왔으니까 지금 2월, 3월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예대율은 매우 높은 상황까지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게 이제 한국은행이 이때까지는 좀 작품이었었는데 한국은행 자산이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그만큼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렇다는 건 결국 정책 여력이 많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고 한국은행 뭐 자산하고 부채를 한번 살펴보면은 확실히 좀 감소하던 게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위기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리 이렇게 써버리면 이 다음 위기 때 이제 쓸 수가 없다는 거겠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미 이제 카드를 썼어요. 이제 이 카드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부채 증가율을 지금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 17% 증가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뭐 그게 이제 사실 한은도 이제 딜레마가 되겠죠. 왜냐면 환율이 이제 그렇게 되면 받쳐주지 못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살펴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금리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미국은 약간 뭐 내려가고 있긴 하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원화가 약세인 거죠. 금도 올라가고 있고 WTI는 그냥 중립,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화로 시켜보면은 이제 국고 3년물은 그냥 중립이고 이제 국고 10년물도 중립이고 미국채 10년물도 중립이고 그 다음 달러 원 같은 경우에 롱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고 WTI 같은 경우에 숏 추세가 좀 감소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가 조금 감소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숏 추세가 좀 감소했고 엔비디아는 그냥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합니다. 뭐 실제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고채 움직이면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건 뭐 10년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움직임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추세 없이 일단은 뭐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고 좀 단기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50볼린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여서 뭐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충분히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200은 아직 뭐 닿진 않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계속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뭐 과열인 거는 뭐 정확한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그렇게 엄청 크게 들고 갈 만한 거 추세가 물론 이제 꺾이면 팔아야 되겠지만 슬슬 좀 위험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좀 조심스러워 보이게 하는 건 맞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추세는 뭐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추세가 조금 더 방향성이 조금 서야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50볼린전 넘어섰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 단기 하락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격도도 상당히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단기 하락은 좀 충분히 조심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 RSI를 봐도 그렇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봐도 여기도 뭐 이렇게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하고 있어서 뭐 이건 좀 뭐 단기 반등이 살짝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바닥을 찍고 이제 벌어지고 모이고 모였었기 때문에 좀 단기 반등을 조금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RSI도 뭐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움직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 살펴보면은 뭐 코인 쪽도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인 쪽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만 그냥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중립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가 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일봉 같은 경우에 벌어져 있고 모였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조금 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도 RSI도 과매도였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모여 있고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특히나 이더리움은 조금 무조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랬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변동성이 워낙 컸어가지고 사실 볼린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 구간은 거의 다 이제 롱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숏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내려가고 있는 하방 추세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는 좀 반대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본까지 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뭐 코스닥은 다 이제 숏 추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V코스피도 아직까지는 좀 숏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수 보면 아직까지 코스피 빼고는 다 하방이 더 추세적으로 맞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화 시켜보면 나스닥은 중립이고 S&P도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도 중립,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숏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빅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좀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RSI를 봐도 당연히 조정을 좀 보였어야 됐고요. 뭐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움직임이 똑같긴 합니다.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진 않고, 그 다음에 RSI도 뭐 마찬가지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까지는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단기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120분봉 현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 하락이 아니라 이제 추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반등까지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물 이거 50 볼린저 모여있고 이건 맞는데 200 볼린저가 아직 몰랑말랑이어서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그래서 조금 더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근데 이제 물론 RSI도 과매도긴 해서 과매수긴 해서 한번 뺐다 이제 가긴 하겠죠.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S&P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봐도 뭐 일봉으로는 뭐 사실 추세를 좀 알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하고요. 사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반등할 때 거래량은 훨씬 떨어지는 모습, 떨어질 때 거래량 급증하고 반등할 때 거래량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RSI 과매도 위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나머지 S&P 일봉 추세도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RSI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이건 확실히 조금 더 안 좋아 보이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안 좋아 보입니다. 여기 RSI도 그렇고 확실히 안 좋아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미 안 좋긴 했죠. 이미 안 좋긴 했는데 이건 뭐 조금 더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미 안 좋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봉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200은 아직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좀 조심하실 구간이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차트를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엔 결국 여기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여기가 한 파동이 였었던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을 확률도 충분히 존재해요. 코스피는 이제 이 반등이 끝났을 확률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정말 위험 관리를 코스피는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120 볼린저가 이미 다 넘어와 있었어요. 여기서 이미 넘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저점이 뚫렸기 때문에 이미 고점을 본 게 아닌가 해서 반등을 해도 한 요만큼 반등했다가 빠질 가능성이 확실히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은 뭐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빠져도 한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선물 기준으로는 130일 기준선, 그냥 기준선, 200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와서 반등을 상당히 많이 한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모양상도 그렇고 뭐 시간상도 그렇고 아마 한 여기까지는 전 더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결국 50 볼린저 상단 정도? 1900 한 50 정도 한 1900 5900 정도 되겠죠. 5900 정도 이제 이게 여기를 봐도 그렇죠. 5000 한 900 정도 되잖아요. 이제 한 요 정도까지 저는 반등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볼린저 상단까지는 좀 아마 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한 2만 한 860 정도 되죠. 이제 요 수준이 결국 이 120 볼린저 수준하고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죠. 이제 요 부분 살짝 오버했다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잘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뭐 머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 등등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도 뭐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결국은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유로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한번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돌파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좀 무너지고 있어서 여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해서 저는 올랐어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슬슬 이제 바닥을 거의 안 다졌다 하더라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좀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애매한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되냐 마냐 이제 그 문제인 것 같고 위안 같은 경우에 계속 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WTI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준선하고 요 구름대를 이제 어떻게 넘기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사실 그냥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구름대를 좀 넘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금리도 확실히 넘어가면 이제 좀 금리가 추세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미국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 돌파하면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차트 봐도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가 고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 반등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도 뭐 마찬가지죠. 좀 더 가긴 갈 것 같다. 근데 조심을 해야 된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더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결국 지금 뭘 보아도 좋지 않다. 밸류도 비싸고 결국 신용도 지금 결국 대출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지가 않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